안녕하세요. 네이트판 이하나입니다. 오늘 읽어볼 사연은요. 결혼 2달 남짓 남겨두고 파혼을 통보한 예비 신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남자 쪽에서 올린 사연이고요. 남자의 시선으로만 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남자 쪽에서 글을 올리면 상대편이 여자를 욕하잖아요. 여자 쪽에서 글을 올리면 상대편이 남자를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방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연은 남자 쪽에서 글을 올렸는데 남자 입장에서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욕을 엄청나게 먹은 사연입니다. 대체 왜 남자가 욕을 먹었는지 파혼당한 이 남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소 네이트판 보기만 하다가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직접 제 얘기를 씁니다. 결시친에는 결혼, 시집, 친정, 사연에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기혼자분들이 많으니까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이 아이디는 신부 아이디고요. 왜냐면 결시친 게시판은 여자밖에 못 올리거든요. 신부의 동의하에 글을 올린 거고 같이 볼 겁니다.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1년 안 되게 만났습니다. 결혼 2달 정도 앞뒀는데 열흘 전에, 그러니까 2달 열흘 전에 예비 신부가 파혼 통보를 했습니다. 도저히 결혼을 진행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저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결혼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대요. 제가 여자들은 결혼 앞두고 대부분이 그런 거다. 나는 너 많이 사랑하고 평생 아껴주고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극복할 수 있고 잘 할 거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설득 중인데 사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일단 저는 38살이고요. 정년 보장되는 직장이고 나이가 있는 만큼 모아둔 돈도 꽤 있고 자가로 된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형은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어머니가 계신데 건강하시고 본인 일 하시고 노후 걱정 없습니다. 집안에 제사도 없고요. 결혼하면 행복하게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혼자 사실 겁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는 35살, 3살 차이네요. 개인 사업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가족 모두 일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노후 준비돼 있고 위로 오빠 한 명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비 신부가 파혼을 통보한 이유가 몇 가지 또 있어요. 전 남친을 못 잊겠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가까운 지인에게 듣기에나 여자친구에게도 들었습니다. 둘은 성격도 잘 맞고 몇 년 동안 잘 만났는데 남자 쪽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보 후 지금까지도 예비 신부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비 신부는 파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 남자분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나는 집도 있고 모은 돈도 꽤 있다. 제사 걱정도 없고 미래를 내다봐야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이후로는 별개로 저랑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냥 결혼 생활도 자신이 없대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고 본인에게 잘해주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본인도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를 계속 설득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너무 화도 납니다. 왜 현실을 못 보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메리지 블루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의견, 예비 신부에게 따끔한 충고나 조언을 주세요. 막말로 나이도 있고 어리면 어리다고 이해나 하겠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럴까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여자 쪽에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남자의 약간 스타일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완벽한데 너 뭐가 문제니? 네가 나이라도 어리면 이해하겠는데 너 그런 나이 아니야. 나한테 튕기다니. 약간 이런 느낌? 어, 자,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한번 볼게요. 글만 봐도 왜 파혼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내 말은 다 옳고 네 감정은 일시적인 거고 내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평생 돈 걱정, 시집 걱정 없이 살게 해줄 텐데 니까짓게 나를 거부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너야말로 현실을 직시하세요. 파혼이 현실이에요.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네요. 보통은 양쪽 말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이 글은 희한하게도 남자 쪽 말만 들었는데 남자를 욕하는 네. 채팅창에서 구루님
나중에요, 갑질할 것 같아요. 하느님, 저랑 같은 의견이에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 거의 다 비슷한 말들을 하고 댓글 인정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 댓글. 님이 싫다잖아요. 님한테 마음도 없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하면 님은 행복할까요? 정신 차리세요. 싫다면 싫은 거지. 마치 여자친구가 철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긴요. 혼을 내주긴요. 너만 떨어져 나가면 돼요. 네, 신우님, 이 글은 남자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지나치게 독선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분이 또 추가한 글이 있어요. 자, 추가한 글을 봅시다. 많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예비 신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정된 직장에 실수령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오피스 한 달에 600만 원 번다는 얘기예요. 오피스텔도 있고 재산이나 다른 걸리는 점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전 남친이 능력 부족으로 헤어졌는데 전 나름 능력도 있고 결혼 준비도 돼 있는데 툭 터놓고 왜 경제력도 중요한 현실 생활을 안 보고 전 남친한테 미련을 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이 풍족하진 않아도 전 남친보다 능력이 충분히 되고 성격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 여자라면 평생을 같이 할 만큼 좋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답답합니다. 한우님, 제가 볼 때 이 남자는요, 이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건을 봐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결혼의 가장 전제 조건은 제가 볼 땐 조건이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 아닐까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해도 헤어지는 커플들 많은데 사랑하지 않는데 조건이 맞는다고 결혼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비맹님, 갑질 좀 하겠네요. 이러면 결혼 생활 편치 않아요. 인성이 안 되면 경제력이 돼도 결혼 생활 편치 않다고. 자, 예비 베풀 10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남자 위험합니다. 지금은 저러지만 결혼 후에 여자가 우울해지면 전 남친을 못 잊어서 그러냐고 두들겨 팰 것 같아요. 잠자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혼자 전 남친을 못 잊어서 그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전 남친에 대한 얘기는 현 남친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약간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남친을 완전히 잊은 다음에 현 남친을 소개받는 게 예의가 맞는 거고요. 전 남친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현 남친한테 전 남친의 그림자는 씌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남자가 물론 인성이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는 여자 쪽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 전 남친 얘기는 예의상 하지 말았어야지. 전 남친을 못 잊었으면 다른 남자는 예의상 만나지 말았어야지. 전 여친 얘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난 일을 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지난 사람한테 미련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예비 베풀이에요. 어차피 글쓴이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랑해서 진행하는 결혼이면 파혼의 전남친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 게 논점이 이럴 수가 없죠. 여자분도 처음에는 쓴이처럼 조건으로 결혼하려고 했는데 메리지 블루도 겹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랑도 없고 사랑으로 쌓은 애틋한 추억도 없을 테니 여자분 마음 억지로 돌리긴 힘들 것 같아요. 하느님, 결혼은 자신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몸만 자랐다고 해서 어른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1 더하기 1은 2 이상이 돼야 이상적인 커플인데 이 커플은 1 더하기 1이 돼서 서로를 막 깎아먹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댓글 봅시다. 이분 능력은 있다고 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여자 사람은 님 능력에 따른 트로피가 아닙니다. 님이 월 600이 아니라 6천을 벌어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면을 보고 결혼하면 철없는 거라고 후려치기 하시는데 여자가 님 조건만 보고 결혼하면 그건 된장녀 아닌가요? 왜 멀쩡한 사람을 멋대로 된장녀 취급을 하세요? 여자 입장에서 전남친 이야기가 나오면 게임 오버입니다. 조건상 완벽한 신랑님에게 없는 딱 한 가지는 성적인 매력이 없는 거. 전남친이 엄청 만족시켰을 거라는데 한 표.
이거를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게, 이게 성인들은 그 부분도 무시 못해. 이게 매력이 없는 것도 무시 못해. 특히 매력 중에서도 성적 매력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전 남친을 한 방에 싹 몰아줄,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런 게 있었으면 또 이런 느낌이 또 안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크고 훌륭한 잠자리 병기를 갖고 있다면, 그걸 갖고 있는 남자는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걸 자꾸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거는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훌륭한 잠자리를 주는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도 훌륭한 잠자리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잠자리 훌륭한 남자만 밝히는 것도, 너무 명기만 밝히는 것도 저는 그다지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서로 훌륭하지 않은데 만나는데 둘이 너무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잠자리만 비중을 두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적 매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5번째. 여자친구도 제법 먹고 살만 하다는데 님의 재력이 그 모든 걸 이길 만큼 대단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네. 아까 글 속에서 여자친구도 먹고 살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자영업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네. 근데 이 남자는 계속 자기의 재력만 언급하고 있죠. 얼마나 여자친구한테 뭔가 사랑하는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돈 얘기만 했던 것 같아. 6번째 베풀입니다. 널 사랑해서 보낼 수 없다.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자. 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있도록 내가 더 아껴주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나 봐요. 그래, 여자들이 사실 듣고 싶은 거는 결혼을 앞두고 그런 얘기인데, 야, 나 정도면 진짜 결혼할 만하지 않냐? 너 나 놓치면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오빠, 나만한 여자 없다. 오빠, 나랑 이번에 결혼 안 하면 후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닐 거야. 오빠, 나는 진짜 오빠 사랑해. 앞으로도 이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런 얘기가 결혼 전에 듣고 싶을 텐데, 남자는 계속 조건, 환경, 형편 따지는 사람에게는 유치할지 모릅니다만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는 변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의지만으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가장 힘들 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돌아보게 되는 건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쵸? 힘들 때 버팀이 되는 건 결국 사람이지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지갑이 두둑한데도 힘들 때도 있거든. 글 속에서 평가하는 거지만, 글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만 님한텐 그런 마음이 안 느껴져요. 여자분의 직업이 별 볼 일 없고 부모님의 노후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어도 이 결혼 하실 건가요? 스펙이 좋고 가성비 좋은 차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맞춰 살고 순응해라, 이런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마음을 돌릴까요? 일말의 로맨스도 없는 통장 합치기가 의미가 정말 있을까요? 명언이다. 로맨스 없는 통장 합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럴 바엔 혼자 사는 게 낫지. 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경제력 가지고 가족을 휘두르려면 쓰레기예요. 저는 가족은, 남녀는, 연인은, 부부는 경제력을 뛰어넘는 로맨스가, 로맨틱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7번째입니다. 정신 차리라니, 멀리 보라니. 글쓰님, 결혼이 조건 보고 물건을 사거나 인수합병증으로 보이시나요?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님 글엔 사랑이 없어요. 그저 조건. 나도 남은 인생 결혼 말자니 정신 차리라는 말이나 하는 사람과는 살기 싫어요. 적어도 사랑한다, 내가 노력할게 말해도 떠난 마음 잡기 어려울 판에 정신 차리라뇨. 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이거 결혼한 여자랑 같이 본다 그랬잖아. 그 파혼 선언한 여자랑 같이 본다 그랬잖아. 이걸로 그 여자분이 말뚝을 박을 것 같아. 아, 파혼 선언하길 잘했구나. 이 남자는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이 남자는 조건을 맞춰서 그냥 적당히 살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 미채님,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요. 나만 사랑해주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결혼할 생각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결혼이라는데. 돈이 아니라 행복을 찾겠다는데 이걸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다니 님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현실이라서 님을 만났는데 일단 님은 그거 말고 남자로 안 느껴진대잖아요. 전 남친이 현실적으로 모자랐을지언정 남자로 느껴지는 외모였는가 보죠. 그리고 글로 봐서는 설득이 아니라 내 말 다 맞으니까 너는 왜 투정이나 부리냐로 들립니다. 여자가 전 남친 얘기까지 했으면 끝난 건데 조건 내세워서 여자를 몰아세우네요. 매력이 없을 듯. 자, 이렇게 해서 파혼을 선언한 여자는 아마도 남자가 쓴 글을 보면서 파혼의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건도 중요하지만 조건에 앞서는 사람의 매력, 사랑, 애정, 로맨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의 네이트판 레전드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